안녕하세요. 종신보험안에 실비가 있는데 납입 중지로 인해 72세 만기보험이 되었습니다. 실비를 전환하면 만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72세로 끝나버립니다. 자, 바보님이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 지금 보세요. 바보님 이거 무슨 얘기냐? 유니버셜 종신보험 기능을 활용한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바로 허민이거든. 허민이 그 전에 종신보험을 유지를 했다가 3년이고 5년이고 일단 해약 환급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납입 중지를 신청하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대체 납입이 이루어지는데 요 대체 납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 납입은 된 게 아닙니다. 납입 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5년 동안 납입을 해서 허민말 똑같은 거예요. 5년 동안 납입을 하고 15년간 예를 들어 대체 납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짜리야. 근데 5년 동안 내고 15년간을 대체 납입을 시키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보험료 다 냈으니까 끝났네? 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만만의 콩떡이라 그랬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 이 사람은 5년밖에 보험료를 안 낸 거야. 15년간 대체 납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보험료 납입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보험을 숨만 쉬게 그냥 인공호흡기로 붙여놔서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살려만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5년치는 뭡니까? 다 날라간 돈이야. 이 사람은 5년밖에 안 낸 거야. 대체 납입을 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입 기간으로 포함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 15년 동안 대체 납입을 하면서 원래 납입하기로 한 약정 보험료가 안 낸 거 아니야, 그쵸? 그 약정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든가 아니면 매월 대체 납입 보험료를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1년 쭉 납입을 하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바보님이 지금 질문한 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알았어요, 초특급님. 저 그러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15년치를 만약에 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종신보험으로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면은 초특급님, 그럼 매달 내가 뭐 21살, 21년, 22년, 24년 쭉 그럼 납입하면 이거는 종신으로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다 무슨 얘기다? 밀린 거를 한꺼번에 낸다고 하더라도 또는 매달 대체 납입 보험료를 매달 낸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은 지금처럼 종신보험이었는데 갑자기 72세 만기까지 끝나버리는 정기보험으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전에 허민이 뭐라고 방송했습니까? 어느 정도 보험료 납입하다가 여기서 대체 납입이 이루어지면 지금 딱 보면은 160회까지 대체 납입 된다 그러니까 1년이만 12번, 10년이면 120번. 뭐 예를 들어 110회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4, 5년 동안은 대체 납입이 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납입이 끝나면은 계약자를 자식으로 바꿔서 나중에 자식 보고 내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보님처럼 72세 만기로 이미 이 계약은 깨져버린 거야. 원래는 종신보험이었으나 허민 같은 애가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들어서 대체 납입을 했더니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뒤바뀌어진 거지. 이해하셨죠? 지금 바보님이 질문한 게 바로 그거야. 이런 72세로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초특급님? 이거는 못 살립니다. 바보님이 가입한 종신보험은 이미 다른 거 지금 변태가 된 거야. 번데기에서 나비로 됐었어야 되는 건데 나비가 번데기로 다시 된 겁니다. 이거 알겠죠? 원래는 종신보험이었으나 72세까지만 가는 정기보험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알겠죠? 설계사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방송 중에 설계사 이 X신가 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다? 맨날 이렇게 피해자만 양상되는 거야. 알겠죠? 피해자만 그냥 깔려 있어. 바보님이 딱 그 케이스야 지금. 닉네임이 뒤에 바보라 그랬구나 그러는 건데 결국에 설계사 개 지읒 같은 것들만 만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지금 저한테 확인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전화는 아니고 이제 카톡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 실비를 지금 실비로 바꾸려고 하고 있으나 설계사들이 이 좋은 거를 왜 바꾸지 않냐며 끝까지 지금 회방지를 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
예전 실비를 갈아타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신들이 나이를 먹어보면 알아요. 나중에 30, 40, 쉬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 실비가 얼마만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설계사들이 예전 실비는 좋으니까 지금 실비로 절대 갈아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실비는 갈아태워줘도 수당 자체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 실비는 유지하게끔 해놓고, 고객님 실비가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이 보험은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당이 되질 않으면 절대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보험 설계사입니다. 아시겠죠? 설계사한테 백날 물어봐, 백날. 설계사들이 제대로 컨설팅 해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다 돈만 보고 그냥 쳐 달리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칼루이스 칼국수도 아니고 부산까지 냅다 뛰는 거야. 계약 하나 받으려고. 알겠죠?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초특급 말 들으세요. 엄한 사람들 말 들어서 돈 낭비하지 말고. 백화점 지정에서 발목 인대 파열, 천 병원에서 S코드, 큰 병원에서는 M코드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청구하세요. 아시겠죠? 질병이든 상해든. 근데 발목 인대 파열인데 이거는 아예 질병 코드는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말이 안 되니까 상해 코드를 해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안 돼요. 별양님, 이거는 병원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있어. 앞으로 병원들을 신뢰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보면 이건 이렇게 치료하셔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 다른 병원에 가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을 많이 신뢰하지 않죠? 왜? 의사들도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그렇다 보니까 요즘 너무나 많은 의사들이 장사꾼 속으로 하는 게 너무 많거든. 그 중에 제대로 된 의사 찾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병원도 다녀보면 알아. 저 의사가 나를 위해서 진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이 먹고 병원 딱 가지 않습니까? 금방 압니다. 그런 병원 있지 않습니까? 손님 미어 터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냥 돈이나 한번 뽑아내려고 초음파 봐야 된다, 피검사 해야 된다, MRI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시작하면 그런 거 금방 합니다. 자, 초특급리 지인분이 2년 전 X생명, 삼성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라고 쓰면 돼 그냥. CI 종식 플러스 특약으로 실비 포함해서 가입하고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허리디스크 진단받고 도수치료 3번 정도 받았다고 해요. 단독 실비 전환제도 신청하였는데 담당 설계사가 전환 안 된다고 해요. 정말 전환이 안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주계약 종신은 유지하면서 특약 실비만 남겨놓고 유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이렇게 헛소리 집어치라고 하세요. 무조건 100% 전환되는데 왜 자꾸만 저 설계사가 그러냐. 이거 전환시켜주려면 또 자기 또 귀찮거든.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전환되니까 개소리 집어치고 빨리 전환 안 해주면 너 아주 돼질 줄 알라고 그렇게 전화라고 하세요. 설계사한테. 알겠죠? 맨날 저 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병신 같은 설계사들이. 알았죠? 초특급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공부는 더럽게 안 하고 맨날 사람 눈탱이 치려는 생각만 하고 어떻게든 한 건 더 봐서 거기서 수당 건수 채워서 수당이나 받으려고만 하고 일반 보험 할증으로 들어가는 게 계약자 입장에서도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유병자 실비 받아가지고 유병자 보험 받아서 거기서 수당을 더 챙기고 앉았고 이 쓰레기 새끼들이 아주 허구한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맨날 수당밖에 생각 안 해요. 설계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눈탱이 쳐맞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아유. 자, 니값 혜영님 28살입니다. 15년 정도 된 실비보험도 있습니다. 3년 갱신형. 암이랑 이것저것 포함돼서 월 99,000원 내고 있고요.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이거는 뭐냐? 이미 내 방송을 본 거 아니야. 실비가 있고 15년 정도 된 실비보험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 80세 만기짜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28이라 그랬잖아. 28이면 지금은 보험료 차이가 얼마 없어.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가 기본계약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가 80세 만기로 되어 있으면 밑에 붙어있는 실비는 3,000에 10짜리면서 동시에 얘는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 따라서 니값 혜영님이 지금 특별히 과거 병력이 없었다 그러면 무조건 갈아타야 돼.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알겠죠? 또 다른 설계사들한테 물어보잖아. 왜 그래요? 그거 절대 갈아타면 안 돼요. 갈아타라고 하는 새끼 양아치 새끼입니다 라는 얘기 듣지 말고 그거 들어봐야 혜영님한테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맨날 쌍코피만 터지는 거예요. 알았죠? 초특급 말 들어 그냥. 아유 반갑습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진단비 어떻게 생각해서요? 판단이 안 서서 요라 그랬어.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라 그래? 뇌혈관, 허혈성을 넣지 않았다 그래서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실비에서는 다 보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어. 따라서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넣었다 그러면 실비에서는 다 치료비가 다 나오고 추가적으로 보너스의 개념으로 받는 거지, 무조건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넣어야지만 보장이 되는 거고 넣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놈의 설계사 새끼들이 무조건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넣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어차피 보험료가 올라가거든. 그러면 어차피 수당 챙기는 거고, 생명보험만 판매를 주로 했었던 새끼들은 뇌혈관이나 허혈성은 아예 없단 말이야. 생명은 뇌경색도 없어. 뇌출혈밖에 없단 말이야. 중풍 환자 10명 중에 8명은 뇌경색 환자, 뇌혈관이 막히는 환자인데 생명보험은 2명밖에 보장 안 해주는 뇌출혈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설계사들은 왜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얘기하지 않느냐? 없으니까. 나랑 똑같은 멘트를 써. 실비에서 다 보장 받습니다. 그래서 뇌혈관하고 허혈성 넣을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는 어떤 걸 가입해야 되죠? CI보험을 가입하셔야죠. 이따위 개소리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악 기자님, 판단은 내가 해드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뇌혈관이나 허혈성을 넣을지, 아니면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만 넣을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보험에서 중복되는 보장이 있다 그러면 빼고 할지, 그거는 내가 결정합니다. 상품도 내가 결정해요. 알겠죠? 보험기간, 납입기간, 무해지, 종합 이런 거 내가 다 결정합니다. 알겠죠? 돈 받았으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해야지. 돈만 쳐받고 앉았고 나중에 그렇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왔어요 라 그랬어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초특급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다른 애들처럼 구독하기 눌러서 뭐 광고 수입, 나는 광고 수입이고 나발이고 이건 다 필요 없어요. 광고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구독하기를 눌러놔야 지금 당신들이 가입한 개쓰레기 같은 보험을 정리할 수가 있어. 애들 보험인데 기본계약 100만원에다가 30세 만기 20년 납으로 가입시키고, 보험기간 내가 짧다고 지랄하니까 100세 만기 30년 납 무해지를 받아 처먹고, 이런 거 엄청 많아. 막 기본계약 100만원이야. 상해 후이장에 1억 넣어도 한 5천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를 100만원을 넣고 자빠졌고. 알겠죠? 만기 30세, 20세, 심지어 15세 만기로도 끝나는 거 엄청 많아. 그건 애가 만기가 짧을 때, 나중에 몸이 좀 아팠다. 그러면 만기 끝나고 성인보험 가입하기가 힘들어. 알겠죠? 아니면 유병자로 들어가든가 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무조건 보험기간은 긴 걸 해야 되는데, 설계사 새끼들 중에 쓰레기로 하는 새끼들 있죠? 짧은 거 가입했다가 나중에 만기 끝나면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세요 라고 하지만 몸뚱이가 아프면 갈아타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증권 다 까봐. 응? 나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드릴 수는 없어도 나가는 거를 틀어 막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독하기 꼭 신청해 놓으세요. 알겠어요? 그래야 당신네들 내가 돈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제가 먹고 있는 약이라 특별한 병은 없는데 1, 2년 전 감기가 심해서 입원한 김에 허리 MRI, 심장 초음파, 자궁 경부암 검사, 갑상선 검사까지 했어요. 다른 건 이상 없고 자궁 쪽에 세포 이상 그런 게 보인다고 간단한 시술 했어요. 자궁 경부 이형성증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시술했어요. 암보험이 없어서 들려고 설계사들한테 설계를 받았었는데 가슴과 자궁은 담보 잡히거나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유병자로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데 그렇게 했는데 맞는 건가요? 나 이건 웃긴 게 뭐냐면 가슴과 자궁 쪽에 대해서 담보 잡히거나 거절당했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뜰 수가 없어요. 담보면 부담보고 거절이면 거절이야. 근데 부담보와 거절이 동시에 떴다?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한 여러분들의 보험을 의심하라 그랬잖아? 유병자로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2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8, 9명은 다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거든? 근데 유병자가 비싸니까 유병자로 해서 수당을 더 이빠이 긁어 쳐먹으려고 하는 설계사들이 존나게 많다. 알겠죠? 항상 조심해라. 아유, 그렇습니다. 신랑 보험 받는데 삼성화재 암보험이랑 09년도 실비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암도 모두 갱신형에서 해지했더니 상해 의료비를 암보험에 쪼개놨다. 질병 입원료비 5천, 질병 통원료비 30, 상해 의료비 통합 500만원이네요. 아는 분께부터까지 전환이나 착한으로 안 하면 삼성이 상해 의료 입원을 4,500만원으로 단독으로 넣으면 한 6,000원 정도 추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어. 와, 진짜 인생, 그 설계사 인생이나 여기서 다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다 보이는 거야. 와, 진짜. 이렇게 복잡하게 하잖아요?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죠? 아는 설계사한테 당했으면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또 물어봐서 지금 상해 의료비가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상해
입통원 의료비를 4,500만 원으로 단독으로 한다고? 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상해 의료비와 상해 입통원 의료비 5,000에 30은 말이야 전혀 상관이 없어. 왜? 상해 의료비와 상해 입통원 의료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말은 옛날 상해 의료비는 맥스 1,000만 원까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1,000만 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상해 입통원 의료비 할 때 입원 의료비 원래 5,000 들어가야 되는데 4,000만 넣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알겠죠? 그 설계사한테 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알겠죠? 아유, 진짜 설계사들 때문에 내가 흰머리가 하나씩 더 늘어. 내가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사기칠 생각만 하고 있으니 건수나 늘려서 건수 시상이나 받으려고만 하고 있고, 개인 시상금 있는 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해서 넷째 주에 들어와 있는 걸 어떻게 첫 주로 끌어올려서 시상금이나 받아 쳐먹으려고 하고 있고. 야, 다음 달에 보험료가 좀 올라간다는, 보험료가 떨어진다는 소식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봐. 그래. 근데 나 근데 가입해야 되는데. 야, 임마, 조금만 기다려, 임마. 다음 주에 보험료 떨어지면 너한테 이득이야. 그래, 알았어. 했는데 속뜻은 뭐다? 다음 주 초에 들어가면은 개인 시상금이 있거든. 설계사들이 시상금이 있어요. 그 시상금을 받아 쳐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다음 주에 딱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다음 주에 계약이 들어가야 시상금이 높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친구야, 이거 알아봤는데, 이게 보험료 안 떨어졌네. 그냥 똑같이 가입하면 돼. 이렇게 팔아쳐먹는 겁니다. 그게 쓰레기들이지. 알겠죠? 임주영님, 초특급 말 들으세요.